유리함수. 네. 유리함수만 해요? 네. 유리함수만 해도 많아요. 유리함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2차 함수, 1차, 2차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야.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다항식의 모양을 띠고 있으면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해. 근데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 있죠? 유리식. 그러니까 fx가 어떤 x에 대한 유리식의 모양을 띠고 있을 때 이런 함수를 모두 유리함수라고 해. 근데 이제 유리식이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다항식이 있었고 분수식이 있었고. 근데 이런 모든 함수들을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그런 함수 중에 다항식으로 된 애들을 다항함수, 분수식으로 된 애들을 분수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전체 유리함수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분수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항함수들은 다 다항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유리함수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유리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면 분수함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항함수가 유리함수 내에 들어가지만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다항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리함수 내에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는데 이 다항함수를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항함수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나 뭐 이런 수학책에서 유리함수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이 분수함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수함수를 그냥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별게 없어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해. 여러분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어요. 반비례라고 해가지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 y는 x분의 k. 이게 분모에 x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배웠죠? y는 x분의 k라는 반비례 함수는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그런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어서 오세요. 그 k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리고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이런 거 배웠어요. 얘가 만약에 y는 x분의 1이면 y는 x분의 2는 더 멀어 이렇게 원점에서 더 멀어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정의역이 추가가 돼요. 정의역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함수가 되려면 이 함수 값이 y가 x에 대응하는 y가 정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존재해야 되는데 x가 0이면 분모가 0인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얘가. x가 0이면 안 돼. 그러면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이 x라는 이 집합 정의역 안에 0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정의역에 0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의역에. 그리고 k가 0보다 큰 경우와 k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분자가 0이 되면 x가 얼마건 간에 y는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상수함수가 돼요. y는 0 이렇게 되니까 상수함수. 그래서 그것도 따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y도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에 0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0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 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y는 x분의 k라는 함수에서 k가 뭐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는데 이제 양수인 경우가 생각하기 편하니까 양수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k라는 실수 값이 결정이 됐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3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근데 3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x의 값이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해 봐요. 증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x의 값이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면 y는 x분의 3이니까 x는 증가를 하는데 얘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는 고정이 돼 있는데 분모가 자꾸 증가를 해. 그러면 전체 숫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y의 값은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1사분면 내에서는 x의 값이 아무리 증가를 한다고 해도 음수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x가 아무리 감소를 한다고 해도 음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즉 y는 0보다 큰데 계속 감소를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y가 0인 지점에 계속 가까워져. 얘가 계속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점점 가까워는 지지만 절대 y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y가 0이 되는 점들은 전부 x축 위에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유리함수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과의 교점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x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계속 y축에 붙겠지. 계속 y축에 붙겠죠. x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도 음수가 될 수는 없어. 1사분면 내에서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x축이라는 직선의 그래프가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런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점근선. 자, 이제 점근선 배웠어? 점근선 엄청 중요한 거야. 이제 곡선이 나오면 점근선이 꼬박꼬박 나올 거야.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은 그래프가 무한히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직선이에요. 그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가 감소한다면 이 x축과 y축, 즉 x축의 방정식 뭐야? y는 0이라는 직선이죠. 그 다음에 y축의 방정식은 뭐야? x는 0이라는 직선이죠. 요 두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이야기야. 요쪽으로 가요. 요쪽. 예. 요 두 개의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항상 그걸 물어봐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다 이렇게 물어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딱 알면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y는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저기 뭐야 반비례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분의 3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정의역 x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x에 0은 넣을 수가 없는 거야. x에 0을 넣을 수가 없다면 공역, 치역, y는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x에다가 무슨 수를 넣어가지고 이 y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x에다 0은 넣을 수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숫자는 아무거나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7분의 8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뭐 얼마야? 8분의 9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아무튼 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무조건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x분의 3이 되려면 양변에 x 곱하고 8분의 27 곱하면 되니까 x는 8분의 81이거든요. 이 집어넣으면 무조건 만들 수는 있단 말이야. 실수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역 치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근선은 왜 생기는 거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0인 점들을 모아 놓으면 그 x가 0인 직선 위에는 절대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y가 0인 직선을 모아 놓으면 절대 그 위에는 내가 찾는 그래프와 교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는 많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정의역하고 치역을 이용해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대칭성 이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대칭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함수 찾을 줄 알면 끝납니다. 유리함수는 이거 세 가지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칭성.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이라는 거는 배웠어요. 원점의 대칭. 원점의 대칭이라는 건 뭐야? 얘를 원점의 대칭 이동시켰을 때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조금 더 고등학생스럽게 생각해 보면 얘를 원점의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x하고 y의 부호가 다 바뀌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k라는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x분의 k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이나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후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 라고 배웠죠. 1학기 때 이렇게 바뀐다 배웠어. 자, 여기 양변에 y를 곱해봐. 양변에 y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k가 되고 x가 0은 아니죠. 지금 얘는 정의역에 x가 0이 없으니까 x는 0이 아니야. 양변을 다시 x로 나누면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로 돌아옵니다. 얘가요. 이거는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서 얘를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이 y를 곱하고 나누고 했으니까 쭉 성립하는 거야. 얘랑 같은 거야. 아, 근데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도 그 모양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켜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점근선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얘를 대칭 이동 시킬 평행 이동 시킬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점근선은 왜 생긴다?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생기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점근선의 교점은 만약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이고 y는 0이다. 그러면 0,0이에요. x는 0이라는 직선과 y는 0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0,0이야 교점이.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점근선의 교점 0,0의 대칭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도 대칭입니다. 요건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적어두세요. 무슨 얘기냐면 점근선 두 개의 교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없어졌네.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의 대칭이라는 거야. 어딨어? 나와.
쳐들어가기 전에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도 대칭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야. 오케이?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리함수는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제 기본형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긴 애들이 여기 181번에 여기 181번 볼게요. 정의역을 구하래. 아 이거 뭐 여기 왜 이렇게 나왔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이제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1번은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2번은 뭐야? 2번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네,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이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는 x가 마이너스 3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위에는요. 이 위에는 x가 마이너스 3인 점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인 점을 뭐 전부 놓아놓은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과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쌤 여기 이렇게 x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y는 x분의 k라는 가장 간단한 녀석이었어요. 가장 간단한 녀석.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는 0 두 직선이었고 그래서 그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0,0 그러다 보니까 0,0의 대칭이고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렇게 세 군데 대칭이었어. 자 그런데 이 직선 이 곡선을 이제 좀 옮겨 봅시다. 평행 이동 시킬 거예요. 주어진 직선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0,0의 대칭이었던 이 곡선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뭐 예를 들어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뭐 이렇게 이동이 됐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밑에 있던 애도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점근선도 따라올 거라고요. 그럼 너무 못 그렸네요. 점근선도 따라오겠죠? 그럼 원래 0,0에 있던 점근선의 교점이 똑같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p만큼 이동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0,0에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y는 q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아 그러니까 y는 x분의 k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 함수의 방정식은 y는 x-p 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여기가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치역은 잘 들어봐 이제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k가 0인 경우는 공부 안 하기로 했죠. 그죠? x-p가 0이면 정의되지 않으니까 이 앞에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y 값은 q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y는 절대로 q가 될 수는 없죠. y가 q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y가 q와 같으려면 이 앞에가 없어야지 y가 q랑 같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앞에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 위에는 x가 p인 점과 y가 q인 점들은 절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p, y는 q가 되는 거지. x는 p, y는 q가 되는 거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 모양을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유리함수의 표준형. 선생님이 항상 표준형은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눈에 이렇게 팍 보여준다 그랬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하고 y절편 이렇게 한눈에 팍 보여준다 그랬잖아. 그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의 방정식만 잘 찾으면 정의역, 치역 다 나와요. 대칭 뭐 이런 거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만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점근선은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생긴단 말이지. 그죠? 예, 그래서 분모 x-p가 0이 되는 x는 p라는 직선과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가 q가 되는 y는 q라는 두 직선이 점근선이다 라는 것만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민거는 맘먹고 자면은 못 들어.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얘가 이제 얘를 이제 통분을 해 놓은 거야. 통분을. 표준형이 아니고 이제 이게 일반형이야, 일반형. 일반형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었던 것 같아. 이거를 얘가 통분을 해버리면 아니네, 잠깐만. 마이너스 1인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6인가? 그런 것 같은데? 몰라. 아무튼 이걸 통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y는 x 플러스 3분의 6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거 마이너스 1이 분모 분자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걸 더해버리면 x 플러스 3분의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분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가 이거를 이거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바꿔야 돼. 다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배웠어. 분리형. 분리형. 그때 쌤이 뭐라 그랬냐면 y는 x 플러스 3분의, 내가 규칙 잘 보라 그랬을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써 있으면 일단 x 플러스 3은 두고 얘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무조건 x 플러스 3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x 플러스 3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3이 아니잖아. 그죠? 뒤에다가 플러스 6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6 이걸 먼저 쓰고 나머지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 모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요렇게 찾고 나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원래 y는 x분의 6이라는 함수였어. x분의 6이라는 함수인 거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켰나봐. 여기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켰나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들어가고 6 되고, y는 원래 여기 붙이는 거죠. y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붙이는 거죠.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되잖아, 이쪽으로. 그래서 y는 x 플러스 3분의 6 마이너스 1 이라는 곡선이 된 거지. 얘가 자, 3번도 마찬가지. 자, 지금 보면은 분자에 이렇게 x가 있어. 분자 x가 있으면 안 돼. 자, 규칙 잘 봐. y는
이거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분의 5고 y는 3분의 2야. 점근선이 왜 생긴다 그랬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3x-5가 0이면 안 돼요. 3x-5가 0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3x-5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x가 3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는 x가 3분의 5인 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x가 3분의 5인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좌표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x가 3분의 5인 점들을 다 찍어 놓은 이 직선은 절대 이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x는 3분의 5라는 직선이 오히려 점근선이 되는 거지. 점근선이. 민건우 맨날 저래놓고 모른다 그러면 죽여볼까 뭐. 정신 안 차려 민건우? 민건우 정신 차려. 그래서 y는 3x-5분의 얘 있잖아요. 2로 묶어요. 2로 묶고 무조건 3x-5라고 써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맞아. 그래서 어려워 이거. 이거를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눌 거예요.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y는 x-3분의 5 분의 3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x-3분의 5 분의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 이거를 3분의 2로 묶고 x-3분의 5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럼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0인데 없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9분의 10을 더하고 뒤에 1이 있으니까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x-3분의 5 분의 이 뒤에 건 남으니까 9분의 19 써주시고 이거는 약분이 되면서 3분의 2 뒤로 빠지겠죠. 9 있는 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 9를 곱하면 y는 9x 마이너스 3, 5, 15분의 19 플러스 3분의 2 요게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9x-15가 0이 되는 x는 3분의 5. 이게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수 없으니까 y는 3분의 2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y는 3분의 2. 이게 점근선 방정식이야. 3분의 5,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매번 몇 번 바꾸다 보면은 이제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ax 플러스 b. 자, 이런 모양을 그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형. 일반형은 항상 마찬가지죠.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하죠.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y는 요거 c로 묶어가지고 c 곱하기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a로 묶어서 x 플러스 a분의 b 이걸 잡을게요. 자, 그럼 얘는 c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x 플러스 a분의 b 요래 잡을 수 있겠죠. 됐죠? 요래. 그러면 c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 플러스 c분의 d로 바꾸고 다시 c분의 d를 뺀 다음에 a 분의 b는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c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x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이 둘이 더할 거야. a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d 요래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요게
요게 1이 돼요. 1이. 1이 됩니다. 1. 그럼 이제 쭉 전개를 해버리면 c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c분의 d 분의, 이건 몰라도 돼. 이게 뭐가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c분의 a 이렇게 될 거라고, 분배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런 유리함수는 원래 처음에 y는 x 분의 네모 곱하기 c분의 a 였던 요런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얘가 될 수 없어요. y는 c분의 a가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b, 그러면 여기가 d, a, b, c, d야. a, b, c, d.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이게 점근선 방정식이야. x 점근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 y 점근선은 요거분의 요거예요. 그냥 요거분의 요거. y 점근선은 3분의 2. 이름 찾으면 돼. 이러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나와요. 고만자 2명 자고 있어. 나 이거 살에 들려서 기침하는 거야. 막 기침하는 거 아니야. 살에 들렸어. 근데 왜 기침하지? 나 어제 검사 받고 왔어. 그래서 검사까지 다 받고 왔어. 괜찮아. 나 코로나 아니야. 2번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뭐뭐 구하래요? 정의역, 치역, 나 뭐 구하래? 점근선의 방정식? 그럼 이거는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정의역, 치역하고 점근선 방정식 같으니까. 얘는 아니다고 얘는 기다야.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은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y는 2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인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점근선 자체가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2로 묶어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안 바꿔도, 뭐 바꾸면 더 쉽게 보이겠지만 x는 마이너스 2, y는 2 이렇게 더 쉽게 보이겠지만, 안 바꿔도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 1분의 2가 y 점근선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 바꾸고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정의역, 치역, 점근선만 물어봤을 때.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로 유리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 값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릴 거고, 얘가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반비례 그래프였어 얘가. 근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시키면 얘가 된단 말이지. 여러분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꼭 유리함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함수건 간에 여러분이 이게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데 얼만큼 이동을 했구나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원래 여기하고 여기에 있던 애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던 애, 이 방향으로 있던 애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2에 점근선이 생기고, 이렇게 점근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던 애가 이렇게 당겨진 거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y절편 정도는 표시해 줄 수도 있겠네.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y절편이니까 조금 밑에. 조금 밑에. 요 정도. 표시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얼마인지는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필수 예제 9번에 있죠? 아, 너무 힘들어. 말을 못하겠어. 아, 쉬워요, 되게. 갔다 와.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그거야. 이제 y는 x 마이너스 2분의 야 이제 일반형이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만들면 플러스 2니까 옆에 플러스 하면 붙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제 y는 x분의 3이라는 그래프였는데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을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을 평행 이동시킨 거지. 쌤 왜 얘는 부호를 바꾸는데 얘는 안 바꿔요? 알아? 공부하세요. 모르겠는 사람들은 쌤 왜 얘는 부호 바꾸는데 얘는 안 바꿔요? 오케이? 이렇게 왜 바꾸고 왜 안 바꾸는지 알죠? 원래는 이 마이너스 1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돼야 얼만큼을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어차피 이동될 거니까 안 바꾸고 그냥 쓰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 A는 3이죠. A는 3이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냐? B는 2.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켰냐?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거 없고 내가 보통 1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생소한 단어를 잘 쓰진 않는데 이 수학에서 쓰는 단어 중에 단조, 감소, 단조, 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려줬어요. 유리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예요. 그래서 사실 정의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정의역 중간에 이게 점근선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돼. 그런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 정의역 중간에 점근선이 없다. 그러면 유리함수 값은 무조건 작아지거나 무조건 커지기 때문에 양 끝값만 구하시면 치역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치역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놈 시기는 중간에 1을 넣어놨네요. 그려볼까요? 그려보는 게 좋아요. x-1분의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일단 x-1이라고 쓰고 플러스 2 뒤에 붙이시면 요거는 마이너스 2로 나가겠죠. x는 x는 1 y는 마이너스 2. 뭐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플러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부터 1까지 1 직전까지니까 이거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 다음부터 1부터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1보다 크고 이렇게 오다가 2인 지점에서 이렇게 딱 끊을 거래요. 이렇게. 그러면 최대 없고 최소 없어요.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이거?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2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네요. y는 0.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다 되죠. 여기 쭉 내려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는데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만난다는 얘기지.
x가 이제 2보다 작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쭉 커져요. 그래서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전부 다 치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치역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역을 다 구하라는 거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갖게 되는 거니까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좀 약간 어폐가 있어. 그렇지만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말도 나와있지?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 아까 얘기했죠?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의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의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y는 x 마이너스 1분의 2로 묶어서 사실 이거 안 해도 돼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초보니까 내가 하는 거야.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하고 뒤에 플러스 3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2로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점근선이 x는 1, y는 2란 말이지. y는 2 이렇게.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그러면 이 점근선의 교점인 1,2에 일단 점대칭입니다. 점대칭이고 두 번째로는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두 번째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세 번째는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세 개, 이 두 개는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그래서 대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 점대칭.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선대칭.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의 선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선대칭.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2는 1 플러스 a니까 이때 a는 1이고요.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니까 이때 b는 3이고요. 이렇게. 여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개의 선대칭. 요게 있어야 돼. 있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요 다음 문제가 유리함수 식 구하기. 유리함수 식 구하기 할 때는 이거에서 여러분이 3학년 때 내 수업을 잘 들었냐 안 들었냐 나와.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이제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를 세 가지로 배웠어요. 세 가지. 기억나냐? 얼마 전에도 배웠을 건데요. 그거 쌤 배우면서 내가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는 혼자서 손으로 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표준형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형을 이용하는 경우,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경우, x절편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표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추계 방정식을 알 때, 뭐 일반형을 이용하는 경우는 추계 방정식을 모르고 y절편을 포함한 점 3개를 알 때, 뭐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함수는 표준형, 일반형, 뭐 대칭이동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세 가지 경우에 다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표준형은 뭐라 그랬어요? 표준형은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성분을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식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때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누구예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만 찾으면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정의역, 치역, 대칭성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딱 봤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네.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구하면 안 되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구할 거죠. 표준형으로.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처음에 y는
x분의 k 단 여긴 잘 봐야 돼요. 여기는요 안 변해요. x분의 k 만약에 y는 2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는 2 가로 열고 x-p분의 k 플러스 q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분하는 과정에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얘한테 영향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혹시 이걸 줬냐 이건 잘 봐야 돼요. 여긴 잘 봐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켰나 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아 얘가 원래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였다면 그냥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랬을 거라고. 그냥 여기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당겼으니까 점근선이 따라왔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럼 벌써 c는 찾았어요. c는 1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네.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은 0 대입하면 1분의 k 뭐 1 있으나 말하겠죠. 마이너스 2니까 아 k가 1이구나. 알았죠? 아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 라는 함수 그래프인데 얘가 이제 다 찾았네.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잖아. 통분해서 표현하시면 돼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a, b, c 다 찾았죠 이제. 알겠어? 뭔 내용인지? 어우 이렇게 힘드냐 씨. 발전 예제 13번 요까지만 할게요. 자 일단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 플러스 2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문제집을 풀 때는 이런 뭐 발전 예제니 뭐 상이니 이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이런 얘기가 써 있는 문제들은 개념이 그 내가 오늘 배운 개념 말고 옛날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문제를 읽으면서 몇 가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스쳐갑니다. 뭐가 스쳐가냐면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 중에서도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연립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그런데 그 직선을 보아하니 그냥 직선이 아니고 기울기는 모르고 y절편만 아는 0,2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많은 내용들이 좀 섞여 있네. 이렇게. 예. 그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유리함수와 1차 함수 그래프인 직선, 유리함수 쌍곡선과 1차 함수 그래프의 직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딱 보아하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고정이 되어 있어. 멈춰 있어. 딱 멈춰 있어.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1차 함수가 y절편은 0,2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막 회전을 하는 것 같아. 0,2에 딱
고정이 돼 있긴 한데 이럴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두 그래프가 만나서는 안 된대. 아, 그러면 마구 회전하면 안 되고 어느 범위 내에서는 회전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쪽으로 쭉 가도 되고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x-1분의 2 곱하기 x-1 하고 플러스 1 붙이셔야죠. 2는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오, 얘 봐라. 점근선이 x는 1이에요. 점근선이 x는 1이고 점근선이 y는 2예요. 아, 양수예요.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1을 지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 그런데 내가 찾는 직선은 0,2라는 요 점을 지나야 돼. 0,2라는 요 점을 지나가야 돼. 얘는 안 되네. 만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그죠? 기울기가 더 커지면 안 되네. 기울기가 언제부터 돼요? 0부터 돼요. 기울기가 0일 때부터 됩니다. 0일 때 만나지 않아요. 점근선과 일치하니까. 더 내려가도 만나지 않네. 더 내려가도 안 만나네. 그런데 너무 내려가면 안 되네. 그죠? 그럼 언제 안 돼요? 첫 번째,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가능합니다. 기울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아래를 향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언제 불가능하죠? 안 나와? 단어? 내가 이거 그려줬잖아. 이거 이렇게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뭐라 그랬어? 아!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이 직선과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너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 그걸 뭐라 그래? 접했어. 접하면 안 돼. 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안 돼. 그 다음부터는 두 점서 만나니까. 그죠? 예. 두 그래프가 접하면 불가능합니다. 접한다 나왔어요. 뭐 할 거예요? 연립해서? 연립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x가 1이면 안 돼. 오케이? 이거 뭐야? 2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 접하면 안 되니까. 접할 때를 찾고 싶으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항상 단어 공부하시라고. 접하네? 판별식 써야지? 이렇게 가야지. 뭐지? 어떻게 풀지? 뭘 어떻게 풀어? 접하는 상황이구나. 접하면 나 판별식 쓰는데. 연립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상황이 접하면 안 되네. 난 접하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쓰는데 써볼까? 근데 판별식이 0이다 썼더니 만약에 K가
1이 나왔어. 아, 1이면 안 되는 아니야. 음수니까 만약에 얼마 나온다니? 마이너스 4가 나온대. 판별식 쓰면 K가 마이너스 4일 때 판별식 0이 나온대. 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는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만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인 거야? 어떤 상황인 거지?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만나는 연립하는 거 아니야? 연립하는 거? 근데 그냥 연립하면 있잖아요. 이게 시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추려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교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으니까 기울기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y절편 고정시켜 놓고 어느 부분부터 안 만나기 시작하는지 좀 눈으로 보고 나서 여기 접하게 되면은 다시 또 만나게 되는구나. 그럼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구만. 접할 때는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0 쓰니까 그거 사용하면 방정식 나오겠지? 간단하잖아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상황을. 유리함수의 합성. 합성 그냥 10번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안 돼요.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증명해 줄 테니까 그냥 문제 풀어봐. y는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라는 유리함수의 역함수가요 진짜 신기하게 얘 a랑 d랑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면 돼요. 되게 쉬워요. 이 역함수야.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잘 찾습니다. 유리함수는 역함수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역함수를 찾아. f 인버스 x를 찾으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x a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1이 올라가면서 부호 바꾸면 돼. 이 역함수예요. 이 역함수. 얘하고 역함수하고 똑같대. 그럼 a가 1이네. 여기 보면 역함수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a가 1이야. a가 1. 유리함수는 역함수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든가 해도 상관없어. 유리함수 역함수 쉬우니까.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네. 네, 여기 파랑대까지 163초까지